대단결은 흔히 얘기가 민족 대단결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이 대한민국 이남에서 예. 새로운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사회를 거부하는 예. 세력에 맞서려면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단결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네네.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표현은 다양하다 하더라도 자주와 평등과 민주주의 문제일 거야 아마. 예. 크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주와 그다음에 평등, 민주주의 문제인데 자주는 뭐 주권의 문제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게 군사 영역, 뭐 정치 군사 영역, 뭐 경제적인 문제도 주권 문제가 깊숙이 예. 있는 거죠. 그건 뭐 경제 문제를 보통은 따로 떼놓고 보는 경향들인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주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좀 봐요. 예. 특히 뭐 해외 부가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했던 금융자본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도 자립적 경제 구조나 예. 우리 이걸 완전히 이제 성도리 이제 빼앗기는 최근에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반도체 문제 예. 예. 같은 경우도 이게 쭉 흐름을 보니까 반도체하고 이제 전기자동차의 문제 보니까 이게 주권을 빼앗기니까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골감도 다 뺏기는구나 이 생각이 들게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제 독점 자본 특히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에 국내 수탈과 착취하고 불평등의 근원이기도 하고 뭐 노동자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부분과 별개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뭐 철강 전력 이런 것은 골프 흔히 얘기하는 대로 기초인데 연관 산업 영역 효과도 이런 걸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완전 손들이지 않자고 미국이 준다 그러잖아요. 기술력, 그렇죠. 판매로 전체 이거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노동자 민중들이 집권하는 세상이 된다 해도 이게 이 기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이런 거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실은. 그다음에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수 우리 재벌 안 그러면 뭐 소수 1%에게 요거는 따로 하죠 우리가 경제 평등 문제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 문제 보면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에 줄을 서서 이득을 보는 극소수를 제외한 자본가들도 난 윤석열 정권에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양심적인 사람은. 물론 이제 미국에 빌부터 갖고 뚜껑을 받아먹는 뭐 이재명 같은 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양심적인 과학자들이나 자본가들도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산업 전반도 그렇고 수출 시장 같은 게 뭐 다들 잘 아는 러시아나 중국과 이렇게 미국 말만 듣고 대중대로에서 반대 입장에 서울에서 실제로 경제 기반 자체가 당연히 수출입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자주 문제 이게 해고용수 문제도 자주 문제잖아요, 실은. 해고용수 문제도 자주 문제고 뭐 우리가 눈에 확 드러나는 주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환경 문제도 실제 따지고 보면 환경. 그다음에 이제 이 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저는 뭐 자본주의 사회 치고도 흔히 이제 뭐 고상한 용어로 천민 자본주의를 하는데 거의 뭐 양아치 수준이죠, 실은. 그게 물론 이제 뭐 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계 지점은 뭐 명확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그래서 이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빼앗기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얌전하게요. 얌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 이 생각. 그리고 아주 명석하고 예. 우리 민주당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 빼들어가지, 제국주의 사람 빼들어가지, 그다음에 상위 1%가 빼들어가지.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은.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민생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예.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그런 평등의 문제겠죠. 뭐 예. 평등의 수위는 예. 뭐 완전한 평등도 있을 거고 불평등 지수를 추진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민주주의 영역은 다들 잘 아시는 국가보안법 문제나 예. 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는 이 노동자 민중이 정치 주인이 안 되는 것, 뭐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는 근본 선거거든요. 금권 선거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예. 한 50억 이상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출마 못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언론 지형이나 뭐 각계각층의 아주 해방일부터 이렇게 뿌리 내린 이런 기득권층들이 정치 영역 장악하고 있어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이 정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요거는 뭐 녹화를 하시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워낙에 국회의원들이 지휘를 못하니까 예. 세비 받아가면 뭐 국회의원 정선 내리는 반대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국회의원은 뭐 노동자 출신 또 몇 명, 농민 출신 몇 명, 예. 뭐 지역 출신 몇 명 이렇게 구성돼야 말 그대로 나라 살림을 예. 나라의 진로에 대해서 언론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나 뭐 민중들은 정치 진출이 그 민주주의 부분에서는 그게 제일 크다 봐요. 이제 자주 문제, 평등 문제, 민주주의 문제를 아무튼 굉장히 근데- 중요한 세 가지 영역으로. 예, 말씀하셨습니다. 영역이고 뭐 각계 영역 표현 다양하고 뭐 각계 영역.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은 예. 반드시 이제 이걸 거부하는 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 힘은 조직이고 의식과 조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깨쳐야 되고 깨친 사람들이 개별 인사가 아니라 조직적 힘으로 단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 그러려면 전선이 필요한 거죠, 실은. 내가 또 말이 좀 길었는데 전선이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거기서 또 한편으로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노동자 민중이나 뭐 절대다수의 민중이 집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집권 이후에도 필요해. 음. 왜냐하면 이게 주권의 문제나 이 경제 불평등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는 대한민국은 꽤 오래 뿌리가 깊잖아요. 예. 역사도 길고 그걸 거부하는 세력들의 사회 정치 기반도 뭐 상당히 완강하기도 하고 예. 이걸 또 고쳐나가는 과정은 꽤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사회 전반을 개조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면 필시 이런 과정에서 이 흔히 이야기가 거부하는 세력들 예. 뭐 사회과학적 용어로는 반동 세력들이 저항을 할 거고 수구 기득권. 수구 기득권 그 표현이 맞겠네. 반동이라는 게 너무 세네. 그러니까 수구 기득권 세력이 그것은 노무현 정권 집권이나 문재인 정권 집권 때도 드러나기도 했고 근데 노동자 민중의 새시대 그런 집권이 되면 더더욱 좀 아주 심한 상태로 기득권의 저항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기득권 세력에 꺾였다 이렇게 봐요. 꺾였다. 그렇죠. 그 개인에 대한 평가는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예. 뭐 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가 공약을 하거나 사람들의 기대감을 줬던 걸 뭐 수행 못했던 이유는 예. 꺾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의 뭐 사상과 이념의 뭐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냥 뭐 객관적인 뭐 이런 게 안 될 것 같고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노동자 민중과 절대다수 민중들에게 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안 하고 어떻게 정치적 뭐 이런 뭐 이거 하려고 예. 이때나 왜 안 되지? 하여튼 저는 그래서 당연히 전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선은 만약에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성해야 되고 강화돼야 된다. 저는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전선이. 그래서 집권과 집권 이슈의 개혁을 그러고 이것은 중앙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지역, 금단 이런 데서 쭉 이래 해야 그거 없이는 저는 뭐 박근혜 촛불이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나는 빚게 될 거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중행동을 그러면 이제 이 전선은 중요한 건 이제 폭넓게 하는 문제와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추구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세력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 형식을 어떻게 이제 잘 가져가느냐 이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 전선을 잘 만들어서 그 발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먼저 그 이념지향은 저는 뭐 당연히 자주와 평등.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진보적 민주주의랄까 민중민주주의랄까 저는 뭐 개념도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뭐이 사회운동 중에 이리저리 논쟁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 비슷하더라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아닌 뭐 중간쯤 되겠죠. 예. 그러면서 그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주평등, 뭐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예. 편의상 말. 예, 편의상 이렇게 편해. 그게 이제 전선 운동의 중요 방향으로 돼야 된다. 정해져. 그래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야만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 단계 우리 사회의 성격에도 맞는 거죠. 예. 저는 본래 이제 그 진로는 이 사회 성격과 이 사회가 나가야 될 임무를 반영한 게 돼야 되잖아요. 예. 방해. 근데 자칫 잘못하면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편향이 되는 게 좌우편향이 겪게 되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주의 민주주의, 예. 주권과 평등을 얻고 막 그냥 뭐 민주주의를 하는데 뭔가 민주주의는 아니고 뭐 이런. 뭐 대체로는 조금 막연하게 하지만 무슨 87년 체제 뭐 그런 거죠. 비슷하게. 87 직선제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 바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 라는 것도 지금의 한국 사회의 지금 계급 구성이라든지 지금 수준에는 좌편향을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좀 그래서 대충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비슷해요. 예. 제가 이제 이게 실천을 해보면 네. 막 논쟁은 있는데 이거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비슷해. 강론에 들어가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 그 이제 그 주체 문제인데. 중심 세력. 중심 세력은 노동빈이 기본 중심이 돼야 된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노동빈 중심이,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주력인데, 역할을 보면 아직 주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과제죠. 뭐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87년 전국 민중행동 전을 쭉 보면 실제로 뭐 노동자라고 하면 뭐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를 다 할 수는 없고 뭐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을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전선운동이나 당이나 이런데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실은. 그런. 뭐 한국 진보연대도 네. 민주노총 빠져 있거든요. 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이 없어요. 민주노총은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전국 민주행동 하면서 예. 그건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그래서 노동자, 농민, 아주 기층 민중이 주력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명관 특히 한국 사회는 예.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농민들 수가 쭉 떨어지고 실은 노동자 절대 2,50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예. 임금 노동자 임금 2,500만이라고. 노동자가. 예.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보면 노동자 아닌 사람 별로 없어요. 노동자는 노동자 가족이 아닐 사람. 뭐 노동자가 시민이고 시민이 노동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절대 다수를 점하는 물론 노동 계급의 속성상 당연히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집단적이고 뭐 이런 뭐 교과서적인 규정도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도 절대 다수지 실은. 그래서 전선운동은 주력이 튼튼히 서야 된다. 근데 그 말 의미는 주력이 튼튼히 선다고 해서 주력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식인, 종교인, 뭐 각계각층을 배타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력에 서서 실제로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내고 반영한 이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민주노총의 그 주의 주장은 뭐 양심적인 지식이나 종교계나 시민사회의 요구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노동 문제 말고는 뭐 실제로.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이제 노동민이 중심에 서고 그 중심이 튼튼해야 중심이 튼튼해야 또 한편으로 또 폭도 넓어지거든요. 중심으로서 폭이 조직 문제인데 그러면 예. 조직 형식. 예, 조직 형식 문제인데 이건 조금 더 경험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보니까 우리가 통일전선이라면 막 이 역사적 경험들이 많거든요. 뭐 외국의 경험도 예. 보면 뭐 스페인의 뭐 인민전선인가 뭐 그런 거 있고 중국의 국공 그다음에 뭐 전선이라면 흔히 베트남 이야기도 하고 뭐 니카라의 뭐 산디니스타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다양한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전선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완결된 형태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좀 써요. 그 뭔가 하면 지금은 노동빈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또 흔히 얘기하는 정당들 중에 이런 것은 조직 형식이 다 들어오는 방식으로 맞는지 어떤지 이거는 조금 더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촛불 행동과의 관계 문제. 예. 아주 막 합치려 하는데 예. 그 얘기죠. 그러면 민주행동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민주행동은 지금 구성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그 다음에 청년학생단체, 당으로는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그 다음에 각 단체들이 이래요. 어찌 보면 현 단계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제일 큰 단체가 다 들어와 있죠. 어지간한 데가. 민주행동이 예. 상설적 연대체. 상징적 연대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설적 연대체, 투쟁체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전선이라는 표현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논쟁이 돼버릴까 싶어서. 같은 말씀이죠. 저는 뭐 그래 봐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전선을 두고 전술적이냐 뭐 전략적이냐 이게 오래된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쟁이 끼기 싫어가지고 그 표현 안 쓰는데 실은 상설적 연대체를 하더라도 그 연대를 잘하고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시 강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은. 뭐, 내가 볼 때 그게 공리공담 같아요. 이게 이건 나중에 이거 자체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민중행동을 만든 지가 이제 2년 됐네. 예,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함께 하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진보연대 민주노총이 안 들어왔었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한국노총이 들어올 그건 아니었었던 거고 민주노총은 조합 조직이니까. 근데 네. 그 본래 이제 그 변혁에서 3대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보정당, 예. 그다음 대중조직, 예. 그다음에 이것을 다 망라한 통일전선체 이 3대 역량이 다 구비가 돼야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데 뭐 당은 뭐 당대로 이제 뭐 과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대중조직도 대중조직 나름대로 과제가 있겠죠. 뭐 이런 대중조직을 또 숫자를 늘리는 문제나 질적으로도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근데 당과 대중조직 말고도 다양한 세력들이 다 있고. 네. 네. 이런 다 모아내는 게 전선체인데 그 전에 전선체는 우리 주력인 민주노총이 포함된 게 없었죠. 민주행동이었다. 민주행동 하면서 민주노총이 같이 한 거지. 민주노총 적극 제기를 하고. 대표님 저 중간에 자꾸 예, 죄송해요. 그 전에 그 민중총궐기에는 민주노총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지금 민중행동하고 성격이 좀 다른가요? 근데 민중총궐기는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그 시기. 상설적 연대. 상설적 연대죠. 상설적 민주노총이 처음 들어온 거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전국연합, 뭐 주주, 다양한데 뭐 통일연대, 뭐 통조직도 있는데 그 민주노총이 다 안 들어와 있었죠. 이제 민주노총 그러니까 저 명창박이 이제 이 예. 형식적으로 예. 보면 이제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